시민사회의 성장은 민주주의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다 더 조직화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그러한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민주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데에서도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농경사회였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64%, 국민의 64%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이 되면 국민의 31%가 농민입니다. 즉 절반에 가까운 농민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1980년 이후 한국은 더 이상 농업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농민의 인구는 25%에 불과합니다. 그 많던 농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블루칼라 산업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산업 노동자들의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1960년도에는 8.9%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1980년 한국의 산업화가 성공한 이후 22.6%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증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농민의 수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나머지 새로운 세력의 변화는 바로 중산층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유형의 중산층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통적 의미의 중산층과 또 하나는 신중산층이라고 불립니다. 전통적 중산층은 주로 자영업자 그리고 소기업 경영인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중산층은 과거 식민지 시대나 심지어는 조선사회에서도 존재했던 원초적인 소규모 자본가 계급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중산층,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그런 계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 중산층의 인구 구성비를 보게 되면요. 1960년도에는 13% 정도에 달했다가 그것이 1980년도가 되면 20%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20%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수지만 13%에서 아주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중산층의 경우는 훨씬 더 큰 인구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화이트 칼라 노동자로서 소득이 높고 직업적인 안정성이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무원이라든지 사무직 근로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들에 해당입니다. 이들은 직업적으로도 안정됐고 그리고 소득도 비교적 블루칼라에 비하면 높은 편이고 게다가 사회와 정치에 관한 보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 많은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산업화, 경제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인권, 정치적 민주화, 환경 이런 다른 분야의 생활 이슈에도 관심이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민중운동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계층은 학생, 노동자, 농민, 그리고 빈민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은 민중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사실 학생은 민중계층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일반적으로 학생을 민중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한국 정치에서 학생들은 민중과 긴밀한 연결을 했고요. 심정적으로도 동조하는 그러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한국에서는 민중운동 집단에 속하는 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민중운동 집단은 민주화의 주도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즉, 학생과 노동자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주도 세력이었죠. 여기에 교회가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운동 집단은 계급에 기반한 정치적 사고를 하고 정치운동도 비교적 대결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사회 혹은 정치적 구조를 단순히 자유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민중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민중운동 집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보다 계급적이고 대결적인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단에서도 때때로 비합법적이면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파업이라든지 시위, 그리고 점거, 이러한 수단들이 민중운동 집단이 즐겨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주요 핵심 운동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자본과 노동 간의 어떤 불평등한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집단의 중요한 운동 이슈가 되겠습니다. 시민운동 집단은 여기에 비해서 다른 세력들이 추진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중산층, 그 중에서도 신중산층이 주도하는 운동인데요. 민중운동 집단이 민주화의 주도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시민운동 집단은 민주화의 지원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라고 하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때 민중운동은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고 시민운동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세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운동은 신중산층이 주도하기 때문에 비교적 점진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민중운동 집단이 보다 더 급격한, 과격한 제도 개혁을 추구한다면 시민운동 집단은 비교적 온건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단에서도 비교적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수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캠페인이라든지 혹은 대중 강연이라든지 혹은 정책 자료를 배포함으로 해서 그들이 원하는 제도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공정선거를 요구하고 반부패, 그리고 양성평등, 그리고 소비자 권리 증진과 같은 이슈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를 보다 더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한국 사회의 계급적인 변화나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슈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적
온건한 시민운동 집단과 비교적 급진적인 민중운동 집단이 한국 사회의 시민 사회를 형성하면서 일종의 두 개의 날개처럼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